안녕하세요. 찐이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나쁜 학생은 없다입니다. 이 책은 특자반 3이라는 교실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자율 수업반 3의 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어봅시다. 먼저 줄거리와 인물을 소개하고 이 책의 흥미로운 점과 읽은 후 든 갖가지 생각, 그리고 느낀 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줄거리 소개를 먼저 해볼 텐데 이 책은 관점별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 인물들의 시점별로 한번 줄거리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먼저 키아나. 키아나는 단기 전학으로 이 학교에 왔지만 파커와 부딪히면서 시간표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 학교에 전학생인 자기 이름 등록도 못하고 구제불능이라 불리는 unteachables, 가르칠 수 없는 특자반 3에 들어가게 되죠. 점차 아이들 커민 선생님과 친해지게 되고 선생님을 위해 부부젤라를 강물에 내다 던진 후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선생님을 반 아이들과 열심히 힘을 합쳐 해고당하지 않게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커민 선생님의 이야기는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지만 시험지를 유출한 제이크 테라노바 사건 이후 열정이 급락하면서 은퇴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언티처블스라 불리는 특자반 3 담임을 맡게 되고 게다가 옆반은 자신의 전 약혼자의 딸인 엠마가 담임을 맡게 됩니다. 설상가상의 상황에 아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었지만 생각 외로 아이들을 지켜보니 문제가 있다기보다 사회가 방치한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부젤라를 던진 사건 이후 이 아이들을 위해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엠마 제이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얻으며 아이들이 과학 경연 대회에 나가 자신을 해고시키지 않기 위해 애썼다는 생각에 감동을 받죠. 반면 제이크는 어떨까요? 이 제이크는 아까 말한 제이크 테라노바 사건의 그 제이크인데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커민 선생님의 부부젤라 사건 신문을 보고 선생님을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과 커민 선생님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원조를 하죠. 여기서 엠마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엠마의 시점은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이기도 하네요. 엠마는 서클타임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고 커민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금 더 신경 쓰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인물은 딱 3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키아나는 항상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하는 아이입니다. 똑부러지고 커민 선생님과 친해지려 노력하는 아이지요. 커밋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열정적인 선생님이고 약간은 고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특자반 3 아이들, 파커, 알도, 반스톰, 라힘, 일레인, 마테오, 이 아이들은 얼마든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착한 아이들이지만 학교와 선생님들이 문제아로 지칭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차례마다 시점이 바뀝니다. 매 장의 제목도 인물들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키아나의 시점이 8번, 커밋의 시점이 7번, 특자반 3 아이들도 골고루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 외 교육감인 테디어스 박사와 바르가스 교장, 제이크 테라노바가 한 번씩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속의 거의 모든 인물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낸다는 게 이 책만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엠마의 시점이 빠진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책은 비슷한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School of Rock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친구를 사칭해 록밴드의 단원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락을 가르치는데요. 정체가 발각되어 학교에서 해고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몰래 찾아가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 선생님을 데리고 멋지게 공연을 하고 옵니다. 제가 이 책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특자반 3 아이들도 과학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과의 정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찾아가 멋진 성공을 이루었다는 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영화로 죽은 시인의 사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명장면, 학생들이 책상을 밟고 올라서는 장면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 역시 선생님에게 여태까지 받아본 적 없던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바뀌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책과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 세 번째는 읽은 후 이해되는 표지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책들은 표지나 제목을 보면 내용이 미리 예측되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파격적인 제목과 충격적인 표지라고 해야 할까요? 빨간 차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 이게 표지입니다. 아이들 포스가 만만치 않죠? 하지만 이 표지는 우리가 책을 완벽하게 읽은 후 과학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의 감상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과학 경진대회에서 마을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1등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1등은 불가능하지만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왔지 않나요? 마지막도 희열의 1등을 느끼며 말도 안 되게 끝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키아나와 파커가 언젠가 러브라인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첫 만남도 드라마틱했었고 키아나가 계속 파커를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키아나의 마음은 결국 알도를 향했고 저로서는 파커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마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를 상상해 보았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계속해서 서클타임을 가지는 엠마가 굉장히 귀찮은 인물로 느껴졌습니다. 커밋은 또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하지만 엠마가 없었다면 제이크와 만나지도 못했을 테고 결국 해고를 막기 위한 과학 경진대회라는 방법도 구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개였고 그 전에도 이런 종류의 줄거리를 가진 책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신기하기도 하였고 동시에 큰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추천을 받고 읽었던 책이라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의 부응을 해준 책이 아니었나 싶고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특정한 3회 학생이 되어 이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커밋 선생님의 따뜻한 인사말을 뒤로하고 우리도 조금씩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을 이끌어가는 그런 혁신적인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찐이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